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치료와 사망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망치료법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장민재 회장님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추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육기요법인데요. 발열과 기침, 인후통, 가래 등의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코로나의 특성상 감기와 유사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삼침법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처방은 폐정격인데요. 폐정격의 구성을 보면은 소부하 어제를 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열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염과 태벽을 보호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 즉 고열, 인후통, 마른 기침, 인후 건조감 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 방법은요, 방광정격이 되겠는데요. 방광정격은 뒷목이 당기고 한강 증상이라고 그러죠. 눈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몸살 감기 증상이 보일 때 방광정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장정격인데요. 대장정격의 적응증은 뚱뚱한 사람의 감기, 인후통, 비염, 가래 등등인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꼭 매일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요.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이 보이면 집에서 3, 4일 정도 자가 격리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면 그때는 의료기관과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매일 방광정격과 대장정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민재 PCT 회장님의 자료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우선 고려할 처방이 폐정격이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증상이 고열, 인후통, 마른 기침, 인후 건조감 등이 보이면 우선 고려하라고 하셨는데요. 폐정격은 호흡기계 병증 시 급성, 만성을 가리지 않고 1차적으로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폐정격의 그 구성을 보면은 소부하 어제가 있는데요. 소부하 어제를 사게 되면은 폐금이 받게 되어 파급금의 기전에 의해 폐는 더욱 쇠해지고 진액이 소모되어 조혈이 가중이 되는데요. 이러한 화열에 의해 폐기에 분울이 초래되거나 조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소부어제사가 하고요. 그리고 태연과 태백부는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태백과 태연을 보호했을 때 면역력을 기르는 게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약에서는요, 이 한약에서 말하는 위기는 양방에서 명력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종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방에서는 종기는 심장과 동맥의 박동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서 인체에서 파악된 기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기의 측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기산정 상기우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종기는 흉중에서 작용하여 폐를 통해 상초에서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중초의 수곡지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요. 영미지기가 중초에서 발원한다는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서 경기의 본질인 영미는 종기의 추동력으로 운행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폐는 종기를 주관하며 종기는 위기와 영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위기와 면역이라는 자료를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약에서 외사의 침입을 방어하는 정기, 즉 위기라고 하는데요. 위기는 피부, 근육 사이에 순행하며 한선을 조절하고 외사에 대응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는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병장 작용이 약해져 외사가 침입하면은 즉시 위기가 일어나서 서로 항쟁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기가 충실하고 사기가 박약하면 사기가 침입하지 못하게 되고 침입해도 즉시 위기에 의하여 나가게 되어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약에서 말하는 위기의 작용과 양방의 면역 작용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사기가 서로 다투는 것은 면역 반응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위기가 면역 계통의 방어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경에 의하면은 위기의 작용은 피부 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체 내 조직 장기의 원후 보호 작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황막, 흉목막, 망막, 장막, 흉복 등 각 장기는 모두 위기가 순행을 하고 병사를 만나면 서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병사가 너무 성하면 위기가 이기지 못하는데 이를 역기기 즉 병이라 하고요. 위기가 강하면은 사기를 이기는데 이를 종기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머무르거나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위기를 생체 내 수많은 질병에 저항하는 물질을 광범하게 지칭하는데요. 외사를 제거하고 내사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양방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의 거식 세포 계통과 작은 탐식 세포 계통의 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폐전격을 사용하면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광전격이 되겠는데요. 방광전격은 지음과 상향을 보호하고 위중과 족삼리를 사합니다. 그리고 방광전격의 적응증을 보면은요, 뒷목이 당기고 눈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몸살 감기 증상인데요. 그 이유는 오한이 느껴지면서 열이 나며 뒷목과 어깨가 뻐근해지며 땀이 안 나거나 또는 땀이 적게 나는 이러한 경우는 한약에서 그 상한노는 태양병이며 육지에서는 태양 한수인 족태양 방광경락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높여서 발환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한, 발열, 항배강통 등 상한론의 태양병 증상을 방광정격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장정격이 되겠는데요. 대장정격은 족삼리, 곡지보, 양곡, 양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삼리와 곡지를 보한다는 의미는 족양명경의 합토열만의 배요이기 때문에 양명경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역기 이설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족삼리는 중기를 우익하고 위기의 정상화를 통해 습의 정찰을 다스리며 진액을 전신에 유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 상역하면 열로 화할 수 있는데 이를 양명경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양계사는 열에 의한 진액의 손실을 막아서 진액의 정상적 산생과 소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대장정기역의 적응증은 뚱뚱한 사람의 감기, 인후통, 비염, 가래 등등인데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꼭 매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산의안에는 품부 부족에서 기인한 병증에 대장정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품부 부족은 원래 선천지기의 쇠약을 의미하지만 지사는 특히 외사에 대응하는 위기가 쇠약하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선천지기는 옹기로서의 전기를 의미하는데요. 전기가 약하면은 당연히 외사의 침입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산이 이러한 상황을 체기허약, 홍피상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내경에서 언급한 허사적풍과 동일한 개념으로요. 풍사는 외감을 초래하는 주 요인이며 양사에 해당하므로 외감 시 양분을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기허약 시 풍은 양분과 연계되는 불을 상하게 한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기허약, 홍피상부의 상황 시 양분 즉 미분을 강화시키며 거풍하도록 부정거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장정격을 사용합니다. 특히 양명은 탐양을 총괄하고 부와 연계되며 보행상 금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족양명을 강화시키는 대장정격을 통해서 목에 해당하는 풍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산이 특히 폐질로 초래된 질병에 대장정격의 운용을 원칙으로 삼는 것을 보면은 면역계의 약화나 이상에서 유래되는 병증들에 대해 대장정격의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정격이 습혈증으로 표현되는 여러 간염성, 염증성 질환들에 대해 유효성을 보이는 이유도 부정거사의 차원에서 이유할 수가 있는데요. 곡지의 혈성으로 표현되는 거풍습 청려작용은 양명경 강화를 통한 부정거사의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산의 의안에는 항상 결핵을 대장정격을 운영하는 주요 진단 조건으로 삼았는데요. 이 항상 결핵은 경부 림프절의 종창이나 결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감염에 의한 흔적이고 면역계가 지속적인 활동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림프절의 결절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경부의 병변의 대장
전격의 적응증으로 삼는 이유는 풍사는 1차적으로 상부에 발현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이러한 항상 결핵이 태질이나 태열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태질이나 태열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이 약하거나 민감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경부 림프절이 쉽게 붓거나 만성적으로 부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상 결핵은 주로 경부 림프절의 종창이나 결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결핵, 나력, 영주창, 서루와 갑상선의 결절인 나력 등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경상 이하 결핵은 특히 감염의 흔적으로서 감염에 의한 염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해 면역계가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면역계 반응이 과민된 상황임을 의미하는데요. 지사는 경상 이하 결핵이 폐질이나 태열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폐질이나 태열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이 약하거나 민감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 전격이 경부 림프절의 결절에 대해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장 전격이 인체 면역 기능의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상부에 의한 병증에 대장 전격이 유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간염성 병변의 대장 전격은 부정거사에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암치료법을 이용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민재 회장님의 자료를 토대로 요약 정리 추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감기와 유사해서 발열, 기침, 인후통, 가래 등의 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폐 전격이고요. 특히 어떤 고열과 인후통, 마른 기침, 인후 건조감이 있는 경우에 폐 전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광 전격이 되겠는데요. 뒷목이 당기고 눈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그런 몸살 감기 증상에는 방광 전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장 전격의 증상인 뚱뚱한 사람의 감기, 인후통, 비염, 가래 등을 포함해서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등이 보이면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만약에 고열이 계속되면은 의료기관과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방광 전격과 대장 전격을 매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체 면역력을 높여서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